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설 이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날짜는 27일이 유력하죠. 최종 승인권자로서 배임 부패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내일 귀국할 예정인데 검찰의 이딴 수사 상황이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는데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내일 오전 9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아마 내일 다정회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하는 만큼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압박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나타낸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전환 사채를 이용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 원가량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할 때 쌍방울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죠. 그 전에 쌍방울 그룹에 대한 배임,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전환사채, 즉 당장 돈을 당겨 쓴 뒤에 일정 기간 뒤에 주식으로 바꿔서 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채권이죠.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상한 흐름이 포착된 게 의혹의 단초가 됐습니다. 쌍방울은 개인 5명에게 전환사채 45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들 5명은 당일 바로 쌍방울 주식으로 전환 청구했습니다. 당시 주식 가치는 100억 원 정도, 한나절 만에 55억 원가량을 남겼습니다. 이 개인 5명이 누군지, 이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검찰은 이 자금의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 재판 당시에 변호사비로 흘러간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김 전 회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죠. KBS 인터뷰에 따르면요. 김 전 회장은 본인의 배임,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이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회사 돈 아니고 개인 돈이었다. 이 점에 중점을 둬서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배임 이런 거 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차피 검찰 수사 받으면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처벌 받아야죠. 저는 뭐 그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건 나중에 이제 밝혀질 겁니다. 회사 돈은 10원도 준 게 아니고 제 개인 돈으로 줬기 때문에 제 돈 뭐 제가 날린 거지 뭐 회사 돈 나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에는 남북관계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남북관계 안 좋아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김 전 회장의 한 말 중에 이 대표와 일치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만남에 대해서는 이 선을 그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제 인생을 초토화했다고 이 대표를 표현했습니다. 만날 만한 뭐 계기도 없거니와 만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이재명이 때문에 그 인생이 초토화됐는데. 전화 통화를 하신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 대표도 김 전 회장 얼굴도 본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요. 당사에 마련된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였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먼저 쌍방울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몰라.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네, 당원과 지지자들과의 만남이어서였을까요? 농담도 섞어가면서 여유를 보였습니다.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좋아.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혹시 내일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제가 전화하고 있죠. 내가 2년이라면 내일 사입은 거.
네, 이 유튜브 방송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대표 옆으로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신대가 세워진 모습 보이시죠?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야당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강조하는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요. 성남시 패싱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장동 특혜 관련 직접 지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140억 모두 대장동 수익 은닉 성격이라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재판에서 측근들이 무고하다고 받아들일까요? 네,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출석할 것을 통보를 오늘 했습니다.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인데요. 설 이후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검찰은 다시 혐의 한번 짚어보면요.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 등 이 대장동 개발 당시에 428억을 받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 대장동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취득했던 이익 4,040억 원을요.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액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에 이 민간 사업자 선전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 혹은 묵인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소환 통보 받으셨어요? 밀지는 받으면 좋겠다. 저기 이번에 강화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이 대표가 설 연휴 이후에 이 검찰 소환에 응할 경우 지난 10일에 이어서 두 번째 소환에 응하는 거죠. 설 연휴는 이제 5일 남았는데요.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이 대표 검찰 소환 이슈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건건히 소환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로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갖고 중앙적으로 모아갖고 검토한 다음에 일단 사전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서면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모아서 한 번 정도의 조사가 끝나는 게 예의겠죠. 네, 이 대표가 표현한 이 검찰 리스크죠. 이게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직접 나서서 당내 갈등 혹은 내부 총질은 안 된다 수습하고 나섰는데요. 수박 금지령에 이어서 우리끼리 싸우는 건 이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이적 행위다. 진짜 엄중한 식인데 그 옆에 왜 토닥토닥 싸우는 거 있잖아요. 막 적이 몰려오는데 침 뱉고 꼬집고 안 보이는 데서 발로 차고 그런 거 줄여야 됩니다. 진짜. 네, 이렇게 단일 대우를 강조한 이 대표의 발언은 당내 비명계를 공격하는 본인의 열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최근 이 부패 혐의자에 대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업 80조를 꺼내들면서 이 대표 본인을 흔들 조짐이 보이는 비명계에 대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본인에 대한 비판을 내부 총질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이 대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쓴소리도 나왔는데요.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표를 빗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또 이준석 당대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쫓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퇴행입니까? 이런 언급도 있던데요. 우리끼리 싸우면 이적행위다.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양분 같은 거는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네, 검찰의 수사가 거듭될수록 이 대표 개인의 대응과 민주당의 대응은 분리가 돼야 한다. 이런 내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은 이 대표가 측근 구속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당내에 있는 율사들이 나서서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갈래를 타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죠. 앞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측근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 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될 부분은
이것이 공익의 어떤 문제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개인 사익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건 반드시 투 트랙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꼭지를 따지 못한 상태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이 대표가 직접 돈을 받거나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이런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의 상태 자체가 민주당에는 불리하다. 나아가 이건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의 총선 전략이다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검찰의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민주당을 그냥 케이오스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총선 전략이죠. 질질 엿가락 늘리듯이 그렇게 수사를 끌고 갈 것이다. 올 상반기를 넘기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빠듯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설왕설래로 시끄러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 2, 3월 정도에요. 이 사저 근처에 동네 책방을 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간간히 요즘 읽는 책들을 소개하면서 근황을 전했었는데요. 그동안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이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책방 계획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책방지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퇴임 직전 인터뷰에서는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죠. 책이나 읽겠죠. 이제 특별히 무슨 공을 들여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임기 말까지 4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진 전직 대통령, 이제 그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퇴임 대통령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히 현실 정치에 그냥 그 보통의 시민으로 그 은퇴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여권에서는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견제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얼마 전 달력 판매 모금을 했던 사례 등을 들면서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던 원래 취지에 맞는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퇴임 이후의 삶은 잊혀진 삶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삶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달력도 만드시고 뭐 그걸 또 판매까지 하시고 사저에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뭐 상황 정치도 아닌데.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한 지 6일 만에 또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셈입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6일 만에 또 소환 통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판도라의 상자.